60년의 역사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당이 60년 역사 속에서 일고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와 복지, 남북사회와 협력은 우리 당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을 이끈 운동력이었습니다. 사회적 위기 극복, IT 상승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특권과 대청산, 국가 균형발전, 국민소득 2만 달러 등 빛나는 대한민국의 성과는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이 남긴 자랑스러운 우상입니다. 단 60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60년 동안 이어져온 실의 미래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투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국민 참여 경선을 거쳐서 진정한 국민 참여 정치를 확대하는 것도 우리 당입니다. 이 모든 도전이 당시에는 어렵고 감당하기 벅찬 도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도전들로 정치를 발전시켰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혁신에도 우리 당은 용기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60년 역사와 함께 선배들이 물려주신 혁신의 예배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엊그제 당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위원 모두가 위기 앞에서 단결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년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교역이고 우리의 신기문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단결하겠습니다. 60년 역사에 부럽지 않은 당이 되겠습니다. 중앙경제정당 1위 정당, 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선생님, 정권 독재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장면, 조병옥 선생 등의 주도 아래 민주당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금년 9월 18일이 60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60년의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정체성을 발표하고 화합과 단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지난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당의 정치인권과 당 내부의 정비로 인해서 사실상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지난 60년 동안 우리 당을 끌어오시고 밀고 상징적인 원로 어른들을 모시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수익한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로 소임을 다해왔지만 정작 당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들을 아우르는 공동의 역사, 공동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나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성을 토대로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이제 오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는 창당 이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당의 통합과 단결의 기반을 만들어내서 우리 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그리고 도약의 정신과 맥을 밀고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로서 혁신위가 제안한 당의 기본적인 원칙도 2차 대선전의 시점에 이제 우리 당의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정리하면서 당뇨 파악과 단결의 첫 걸음을 내걸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과 당원을 위해 일하고 유익한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걸어주신 우리 당의 흐름과 맥을 이어오는 상식적인 어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5년 9월 18일 민당이 상장됐습니다. 상장된 그 취지는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의도와 자유당의 독재 정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통합된 당이 바로 민당입니다. 그 당이 상장돼서 60년 동안에 정권을 3번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정권은 4.19 후에 민주당 정권이 당면 정권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1년여 만에 민주당이 둘로 분열됐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5.16 쿠데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로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됐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60년 동안에 3대 정권을 갖추었던 그런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져서도 안 될, 또 반드시 이겨야 할 그 선거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창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민주정당으로서의 그 가치와 전통을 이어올 우리 당이 기필코 내년 총선에서는 입당되고 내년년 되면 반드시 전국 교체로 다시금 민주정당의 그 이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이 될 것을 바라면서 건강한 대회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와 그동안의 같이 좀 동지로서 손을 잡고 일했던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어떤 동기에서 그랬던 새로운 당을 또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을 그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이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러한 그 큰 분열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픕니다. 지금 총선거가 이제 9개월 남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어서 총선거 이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 근자의 이 선거 역사를 보더라도 여와 야가 총선거가 되었든 대통령 선거가 되었든 당락의 차이라는 것이 뭐 10%도 아니고 불과 5% 이내에서 좌우되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이 창당의 이념이나 목표, 또 여러 가지 한 당이 만들어져서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우리 내부의 분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될 대단히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 60년은
야권 세력이 통합이 돼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됐을 때는 정권교체까지 이렇게 있었고, 분열이 됐을 때는 항상 공작도 받고 탄압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극화도 아주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고,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가 이 중요한 그 상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국정원 해킹이라든가 지난 대선 때의 대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하는지도 우리가 잘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서 정권 교체까지 하려면은 또 실제로 우리가 2017년에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7, 8년 동안에 우리 사이에서는 언론도 많이 유출이 되어 있고, 노조도 많이 유출이 되어 있고, 시민사회도 많이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축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위축되어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버텨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당이 지금처럼 또 이렇게 동요하고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공인의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한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자산제 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공인의식을 가지고 퍼블릭 마인드로 언제나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 당이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약화가 돼서 마치 그 무슨 계보정치라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 공인의식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쉽게 느끼는 게, 어쩌다 당이 이렇게 공인의식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집합제가 됐는가, 이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0주년 화합을 키워주면서 그런 반성과 소통의 토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더 이렇게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의 순환론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은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이 전세한 시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당은 다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0년 9월 동안에 우리는 잘한 일도 많지만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 크게는 두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4.19 혁명으로 우리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를 그걸 뺏겼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권노갑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마침내 김대중 정부로부터 국민이 여망하는 민주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죄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 사경을 우리가 만들어감에 있어서 초점을 우리는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했는가, 세크리파이스를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방에 한 조그만 도서관을 갔었는데 많은 국민이 거기 와서 안락한 상황에서 여가를 즐기고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방자치제를 장치한 우리 당의 업자도 가도 이것이구나. 어디 아주 공감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업적, 석세스한 부분을 우리 준비위원회가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준비위원회는 그 방향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당에서도 혁신하는데 혁신 갖고 안 됩니다. 혁신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가족 그대로 두고 껍데기 화양약품 처리해서 바꾸는 게 혁신입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쓸어낼 거 싹 빗자루로 쓸어내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 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실감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당이 분당이냐 뭐냐 하지만은 우리가 60년 역사를 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헤어졌다 합치고 합쳤다 헤어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의 뿌리가 튼튼하게 해서 그 정신을 잘 지켜나가면 모든 것은 다 근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이 국민의 영광을 하나로 지켜야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 줄 것을 저는 당부하고